네, ROTC 행사 진행을 도울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데 신체 조건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구인글이 퍼지면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인 에이미는 또다시 졸피뎀을 불법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정빈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정 기자. 자, 구인글이 ROTC 행사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거였다는데 어떤 구인글이었길래 논란이 됐습니까? 네, 문제가 된 구인글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ROTC 전역자들의 친목 행사 모임을 돕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글이었습니다. 네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행사 업체 측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실제 구인글입니다. 네. 확대한 화면을 보시면요. 남자들 모임이라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리고 라고 적혀 있죠. 예. 그리고 또 키 몸무게는 상관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키와 옷 사이즈 5호 정도의 신체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황당한 거는요. 칙칙한 남자 모임에 꽃이 되어주시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단순 행사 의전이나 진행 요원의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이 업체는 지원 메일에 전신 사진 등을 첨부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글은 지난달 28일 사이트에 올라왔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됐지만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네, 뭐 사실상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라고 한 거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체는 뒤늦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모집글을 올린 업체는 광고 내용이 ROTC의 입장과는 다르고 자신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대신 모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직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전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구해달라는 그냥 업체 사람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네. 예, 진행을 한 건데 그쪽 사람이 없어서 딴 사람이 의전 행사 광고글 올린 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검토를 안 하고 쓴 거예요. 네, 이 해명이 어떻게 납득이 되시나요? 변명 같은 네. 느낌이 짙네요. 예. 네, 사실 이 모집 요강 자체가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데다가 그렇죠. 불쾌한 내용 일색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상품화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아르바이트 여성이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보기에도 불쾌한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네, 현행법상 이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필요한 이런 신체 조건을 적시를 하면 성차별에 해당이 합니다. 네. 어기면 최고 5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네.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워서도 안 되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화면에 같이 나올 텐데요.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 그러니까 여성을 뜻하는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로 병행 표기해야 됩니다. 남성 환영 혹은 여성만 환영한다 이런 표현도 쓰지 말아야 하고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런 문구도 곤란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채용 차별 공고 건수가 63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결혼 후에 일을 계속 할 것인지, 네. 아이를 낳을 것인지 뭐 이런 질문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이런 구인글은 넘쳐나는 반면에 아시다시피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 취업준비생이 고용주를 신고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구인업체도 생각을 좀 하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요. 네, 그리고 예. 보완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이번엔 방송인 에이미 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면 유도 제조 졸피뎀을 구입했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게 벌써 네 번째잖아요. 네. 네, 방송인 에이미 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에 이제 출국 명령까지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부름센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졸피뎀 20여 정을 불법 구매한 혐의로 또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 경찰이 졸피뎀 2,400여 정을 처방받아서 고객에게 되판 혐의로 심부름센터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6명을 입건하고 이 과정에서 적발이 된 이제 매수자, 고객들 3명을 입건을 했는데요. 이 고객 중에 한 명이 이제 에이미로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이미가 지난 9월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요.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에이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에이미는 벌써 4차례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이나 네. 졸피뎀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사법 처리가 된 셈입니다. 네. 공인이고 꽤 유명한 그 연예인이자 방송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번씩 이렇게 걸렸다는 거는 뭔가 좀 중독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작년에 1년 전에 이제 졸피뎀 복용 혐의로 에이미가 유죄 선고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뭐 논란이니까 또 해명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에이미는 이제 약물 치료를 받던 중에 졸피뎀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인데 먼저 이제 당시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네, 보시죠. 죄송하고요. 이번 사용고 달갑게 받을게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반성하면서 자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SNS에 직접 이제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려서 굉장히 저도 봤는데 굉장히 길게 올렸는데요. 사실상 이제 혐의를 부인하면서 네. 억울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마녀상녀 당하듯 네. 약쟁이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번에도 치료 목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사실 한두 번도 아닌데다가 거기다 이제 경찰에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입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리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번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약물에 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좀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졸피뎀은 원래는 이제 불면증 치료 약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면 유도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다 복용을 하면 환각 같은 이제 그 마약 부작용 같은 그 증상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만 구입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28정까지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 마취제 약물인 프로포폴 역시 마찬가지로 환각이나 이제 망상 이런 부작용이 뒤따르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오히려 마약 대용으로 떠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빠져드는데요. 문제는 당국에서 밀반인이나 적발 시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정책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국내 약물 중독자는 매년 10,000명을 웃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졸피뎀이나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남용한 중독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하는 치료 보호자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리고 예산도 이제 굉장히 많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벌에만 무게를 두고 있을 뿐 치료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약류 중독은 에이미 사례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처벌보다는 이제 치료에 무게를 좀 두고 이런 재범을 막는 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어떤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정균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